고급 함수, 2차 함수가 나왔네요. 아, 이제부터는 또 아까는 1차 함수, 개수가 1이었었을 때 이제 쓰는 것들이고 2차 함수니까 fx라고 쓰여질 거고 그 다음에 제곱이 있어야 될 거고요. 여기도 또 뭐 하나 빠졌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알죠.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은 맞지 않습니다. a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여기에서의 절편이라는 게 재미나네요. 이제부터는. 요 절편은 쉽죠? 왜? 절편은 어떻게 구해? y의 절편은 x가 0일 때 절편이고요. x의 절편은 언제 구해? y가 0일 때. 근데 이거 보자마자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네. y가 0일 때는 뭐 어떻게 돼? 식이 x 제곱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는. 오, 이거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0이 되면 우리 아까 뭐 했었어요? 이퀘이션에다가 대입해서 파이썬에서 솔브 이렇게 하면서 딱 풀어줬잖아요. 이퀘이션 집어넣어서.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 해는 뭐냐? 2차니까 두 개가 나오겠네. 네. 직선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그래프로다 나타낸다고 치면은 이런 게 a가 0보다 큰 경우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요 점, 지금 말씀드렸던 요 점은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점, x1, x2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어요. 갑자기 우리 또 궁금해지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단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c는 틀림없이 존재를 했는데 x가 없어요. x의 값이 없어요. x의 절편이 없다. 어디 갔나?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배웠죠? 네. x의 절편이 없다. 예. 해가 없는 거예요. y는 0에서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없다. 예전에 뭔가 배운 거 있죠? 예. 해가 없을 때 d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터미넌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d는 뭐 b제곱 마이너스 ac 뭐 이렇게 이런 게 뭐 0보다 작다. 예. 이런 것들 배웠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요. 예. 이런 게 이제 그때부터 막 나오는 거죠. x의 절편이 없이 되려면 저렇게 뜨는 거구나. 근데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뜨는데 그러면은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은 그래 보죠, 뭐 한번.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절편이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근데 여기서 떴는데 이게 뒤집혀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0보다 작을 때 이럴 때는 x의 절편은 없구나. y의 절편은 존재하는데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2차 함수에 있는 식만 봤을 때는 우리 느낌이 팍 오지 않지만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놓으면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A, B, C 있는데 요 C만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X의 절편은 이 수식에 해다,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학생들 많이 익숙해져서 2차 함수 고르는 건 2차 함수 고르는 건 뭐 수월해졌죠. 차수가 이 두 번째 제곱이 돼야 하니까 이렇게 이제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문제가 하나 밑에 있는 게 차수냐 했더니 또 헷갈리시죠 이게 이제 느낌이 이제 좀 느낌이 자꾸 그래서 죄송한데 이건 어떤 그 느낌이 드세요? 이거는 y가 0인 거라고 보셔야 돼요. 특수한 상황이죠. y가 0인 경우 if y가 0인 이건 방정식이에요. 이건 함수가 아니죠. 왜? 함수는 x에서 y로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y로. y가 없잖아요. 여기 고르라는 게 2차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문제에서 꼭 봐야 되는 게 2차 방정식을 고르라고 한 건지 2차 함수를 고르라고 한 건지 2차 다항식을 찾으라고 한 건지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둬야 되거든요. 이제 왜 이런 정의가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조금 표현이 잘못됐죠. y는 x의 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울기라고 이제 우리는 1차 함수에 했는데 2차 항에서는 뭐 기울기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면 기울기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인데 2차 항에서 이제 그냥 개수라고 되고요. 예, 개수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가 A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바뀌는지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y는 ax 뒤에 아무것도 없죠. 무슨 얘기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제 일반식인데 y에 이 뒤에가 없을 때 이때는 뭐냐면은 이제 00을 꼭 지나죠. 이제 원점을 지나고 대칭이 꼭 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는데 a의 값이 1이고 a가 이제 뭐냐면 개수였죠. y는 ax의 제곱에서 요 a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값이 요거 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a의 숫자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이거 이제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얘가 이렇게 넓어져 있다가 점점 이렇게 폭이 a가 커지면 이렇게 좁아지는구나. 이게 y고 이게 x예요. 다시 말하면은 a가 증가할수록 y축에 붙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a가 증가할수록 y축에 더 가깝게 붙는다. 그러면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1보다 작아지면. 그러니까 이게 1이 기준이에요. 마찬가지죠. 그죠? a가 1보다 작아지면 이제 분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a가 사실은 1보다 커가는 건데 얘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아지면은 어떻게 될 거냐? x축에 점점 붙습니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는 음수였는데 이제 음수는 이제 뒤집어서 음수는 뒤집어져 있어서 이런 개념이죠. 이거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인데 x는 여기 y는이라고 치면은 왜냐면 여기가 이제 00이 꼭 지나가야 되니까 지금은 y는 ax 제곱 요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요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뜰 때 마찬가지로 얘도 값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음수의 값이 커질수록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그 값 크기라는 게 이제 마이너스 3이라도 절대값을 치우면 얘는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치우면 3이니까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붙고 또 1보다 작은 값일수록 x축에 붙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 그림이구나. 이제 그림의 느낌이 이제 좀 많이 좀 오셨을 거예요. A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그래프의 폭은 좁아진다. A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여기 보면은, 요거를 말하는 거죠. 2.7의 2가 요거예요. A의 숫자에 A가 작아질수록 이제 A가 작아진다는데 절대적인 값은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이쪽으로 들어오죠. 얘도 마찬가지 이쪽 들어오고 여기도 봐도 A가 커지면 커질수록 A가 0보다 큰데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건 아니고 좀 죄송합니다. A가 1보다 큰 경우예요. 얘는 A가 1보다 작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A가 1이 빨간 검은색들이에요. 1이 개수가 1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2차 함수를 구할 때 2차 함수의 a의 개수값만 보더라도 이 a의 개수값만 보더라도 2차 함수의 전반적인 큰 모양, 전반적인 모양은 알 수 있어요. 왜 알아야 되는지를 볼까요? 이게 인공지능이랑 나중에 관련이 있어요. 그냥 이것만 공부하면은 인공지능이랑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나중에 배울 때 5차의 함수라는 걸 배우는데 5차의 함수에 있는 그래프의 모양이 a가 상당히 커서 그러니까 이건 표현을 더하면 a가 1보다 큰 건데 요걸 하죠. 요 앞에 있는 거 지우고 a보다 1보다 큰 건데 a가 1이면은 좋은 경우도 있고 뭐 좀 더 나쁜 경우라기보다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대칭이라고 해요. 예, 좀 그림도 잘못 그렸네. 제가 이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반반씩 그리죠. 이렇게 돼서 있었을 때 이게 이제 A가 1보다 커요. 만약에 우리 까만 걸로 A가 1인 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나중에 어떤 거를 배우냐면 이제 조금씩 미리 얘기해 보죠. 미분이라는 걸 배우는데 여기 이제 요 어떤 특정한 점에서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구해지는데 내가 여기 이 평편한 점에 이제 좀 내가 가까이 뭔가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좀 가까이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게 너무 가파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파른 바람에 조금씩 변화를 줘가지고 저기 있는 원점으로 좀 가고 싶었을 때 가파르다 보니까 조금만 큰 수를 줘버리면은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직선에 그게 이제 그 기울기가 점점 줄어서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또 팍팍 튀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2차 함수가 아주 가파르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수렴한다고 표현하는데 수렴할 때 굉장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게 이렇게 쭉 펴져가지고 그러면 작기만 하면은 좋을 거냐라고 1보다 작을 때 작기만 하면 좋을 거냐 할 때 얘는 뭐가 또 문제냐면은 그 0으로 와야 되는데 기울기가 너무 이게 변화가 별로 없어서 기울기가 거의 평탄하게 변화가 없어가지고 0으로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저런 걸 하는지만 저 모양 A의 개수값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 A를 따라서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수렴하는 이제 그런 것도 배우겠죠. 이제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니까 수렴하는 거를 했었을 때 A가 너무 커가지고 가파라졌을 때의 수렴이 굉장히 수렴에 뭐라 그러나요? 수렴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수렴하는데 이렇게 진동이 있을 수가 있고 너무 A가 작아가지고 너무 천천히 이렇게 와가지고 뭐 수렴이 안 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배우는 거죠. 왜 이게 인공지능 기초수학에 들어가 있는지 처음에 학생들이 의아해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게 왜 이걸 우리가 공부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틀린 생각 아닙니다. 예. 제가 뭐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이런 뭐 지금까지 너무 학생들이 힘들게 또 열심히 공부해주고 있지만 이런 함수를 보면서 저는 생각이 되게 좀 많이 나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우려고 이 수학을 배우는 거지 수학 자체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 보면서 계속 써놓거든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기초 수학만 다루더라도 기본은 다 알 수 있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그래프는 오차 함수에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보는 거는 나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수가 이거 외워두란다. 오차 함수에서 이 2차 함수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구나. 인공지능 학습시킬 때 쓰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A의 크기가 1보다 큰 경우, A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이 경우에 대해서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x의 제곱 해놓고 x의 제곱인데 해놓고 이제 b 이렇게 되어 있네. 그리고 x가 0일 때 b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거는 금방 느낌이 왔어요. b는 어떻게 되느냐? b다. b의 절편이구나. 절편이구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예요. 다시 말하면 x가 0일 때의 값인 거예요. 이거 0이니까. 이게 0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원래는 원점에서 이렇게 갔던 것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 값이 b니까. b가 플러스면 b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마이너스로 커지면은 b가 증가하면 플러스 방향으로 b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럼 아래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b가 양수이면
B축만큼 위로, 음수이면은 아래로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평행 이동. 모양은 변하지 않고 값만 바뀌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2차 함수 이제 그림 잘 봐야 돼요. 이게 ax의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b네요. 마이너스 b. 이 플러스 b고요. 그러니까 ax 위로 다 향한 거잖아요. a가 0보다 크니까. 이거 a가 0보다 작으니까. 사실은 a가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은 거죠. 어쨌든 여기 값이 마이너스 그 부호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b가 위로 올라가고 b가 마이너스 밑에.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해볼까요?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b면 어떻게 되겠어요? b가 0보다 큰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플러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조금 그림이 삐뚤어져서 또 나중에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x의 값들도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이거 보자마자 느낌이 배운 게 기억나실 거예요. 문제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2차 함수를 얼마나 이동시키면은 얼마나 이동을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움직이게 되면은 x가 존재하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b 때문에 x의 그 값이 다시 말하면 y는 0이 됐었을 y가 0 됐었을 때에 값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그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실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게 플러스 4 이렇게만 나와도 금방 기억날 거예요. 이게 4면은 0이 되니까 x의 제곱은 4가 돼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 배운 적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2, 여기 4가 되고. 이게 아시겠죠? 0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0 이렇게 되면은 그냥 원점을 지나니까 x는 0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마이너스면 혼란스럽죠? 좀 지우고. 마이너스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뭐 마이너스 극단적으로 갈 것도 없죠. 여기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이죠. 뭐 쓸 것도 없네요. 마이너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 이게 만약에 4가 여기 이렇게 있었다. 이게 만약 4다. x랑 만나는 점이 없어요. 아, 이게 잘못됐네. 여기서 마이너스 4. 표시를 딴 색깔로 해보죠. 마이너스 4다. 이 마이너스 4. x의 점이 없지. 왜? y가 0이 돼야 되는데 y가 0 되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야. 그럼 x의 제곱은 마이너스 4야. 실수에는 존재하지 않죠. 제곱을 해가지고 물론 복소수에는 있어요. 복소수에는 이 i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4가 돼요. 왜냐면은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거 언제 있는 거예요? 복소수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얘만 하면 허수가 되죠. i가 됐으니까. 이건 나중에 더 배울 거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2차 함수와 그래프. 이건 이제 뭐 그 여러 가지에 있는 형태로 다 쓴 건데 이것도 좀 모양이 잘못됐어요. 여기가 이렇게. 요거는 x의 제곱. 어쨌든 간에 이거를 풀어 헤치면은 2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이걸 알려고. 아래로 볼록한 게 되는 거고요. 여기 x에다가 3, y에다가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이거는 평행 이동을 이렇게 한 벙에 쓸 수 있구나. 조심할 거는 요 마이너스 기호예요. 요게 오른쪽 방향으로 할 때 x에서 빼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에 지금 x-3 제곱 플러스 5는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y에서 위로 올리는 거는 여기에 있는 5만 그냥 봐도 돼요.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는 거는 5만 받아. 이건 플러스 5가 의미가 있는데 X축, X에 있는 값으로다가 양의 X축에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갈 때는 실수하지 마세요. 여기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럼 플러스 3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 3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수식들 다 여기도 이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도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도 2가 아니라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y는 여기도 조금 더 수정해야죠. 2는 5.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금방 좀 이해되시죠?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좀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0, 0인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3, 5인 점이에요. 3,5. 0, 0이 3,5로 이동한 거죠. 평행 이동한 거예요. 다시 보면은 저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제가 좀 뭐 더 이렇게 휘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주세요. 이런 그래프가 절로 이제 옮겨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는 2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2는 잘 몰라도 되는 거죠. 결국에는 y는 a의 x-3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는 3, 5는 항상 3, 5 방향으로 내가 이제 이동을 시킨 거라고 보면 되죠. 평행 이동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나요? 지금 요 A랑은 사실 무관한 거거든요. A랑은 무관하잖아요. A랑 상관없이 물론 이제 A가 이제 0보다는 크다는 것만 저희가 알겠죠. 요 3하고 5를 지나는 점이다. 00이 3으로 갔구나. 하나 아셔야 될 거는 3, 5인데 위로 갈 때는 플러스 5를 꼭 써줬던 거였고 오른쪽 X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3을 꼭 써줘야 된다고요. 이게 오해가 돼서 자칫 잘못 쓰면은 x 플러스 3, 오른쪽으로 갔지. 왜냐면 자꾸만 이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에 있는 플러스 5 생각이 나서 위로 가는 거가 플러스 했으니까 x축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플러스겠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A를 구하는 거는 수월하겠죠. 다른 점 하나를 준다든지 또 다른 힌트를 하나 주면 되는 거니까.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왔을 거예요. 2차 함수가 특정한 점 A, B를 지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특정한 점 상수 계수 2차항의 계수는 2차항의 계수가 1일 때 특정한 점 A, B를 지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미분을 했더니 무슨 값이 나오고 했었을 때에 그 함수의 절편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 우리가 함수에 대한 개념을 아주 면밀하게 배웠죠. 면밀하게 배웠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관계에서부터 해서 이제 함수를 이렇게 발전식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거죠. 함수의 형태가 x의 변화에 따라서 y의 변화가 있었을 때 고를 때만 함수의 모양이 나오는 거였고 방정식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었고 그 함수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직관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던 거죠. 저거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좀 수월하겠구나 해서 1차 함수를 좌표 평면에 나타냈더니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 거죠.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1차 함수가. 그러니까 1차 함수를 직선으로 표현하고 나서 직선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기울기라는 게 있고 y 절편이라는 게 있고 그걸 알게 되면 표현할 수 있었고 요거는 어디다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나중에 선형 회귀를 배울 때 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리고 그 다음에 A의 그 기울기가 양수였을 때 음수였을 때 양수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음수였을 때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A의 절대적인 값이 1보다 클 때는 Y축으로 붙어간다.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라진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X가 조금 변하더라도
y가 엄청나게 많이 변한다. 이 느낌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기울기가 1보다 작다, 크기가. 그러면 a가 굉장히 많이 변해도, x가 굉장히 많이 변해도 y는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함수로 나와서 2차 함수를 2차 우리 이제 2차 방정식에 나와 있는 그래프로 표현한 거죠. 2차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하니까 앞에 있는 x의 제곱이라고 가정했을 때 앞에 계수가 하나 붙는데 이건 기울기는 아니니까 그 a라고 하는 계수를 기준으로 해서 a가 0보다 클 때 아래쪽으로 볼록한 거, a가 0보다 작을 때 위쪽으로 볼록한 거, a가 1보다 클 때, 양수 1보다 클 때 폭이 좁아지면서 y축 쪽으로다가 이렇게 붙어가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가 1보다 더 작을 때, 크기가 클 때 더 이게 압축되어 있는 형태로 y축으로 더 뾰족한 모양이 나오고, 이 지금 쓰는 2차 함수는 뭐 하려고 배우느냐? 하나만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우리가 나중에 딥러닝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5차 함수를 구할 때 이걸 쓴다. 예. 그런데 하나 더 고민해 볼 거는 A에 있는 그 절대적인 값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하면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분수죠. 그랬었을 때의 물리적인,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현상이 있었다 그랬죠. 그 직선의 그 2차 함수에서의 어떤 그 제일 작은 최소값으로 내려오는 그 기울기의 가파름이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 너무 이렇게 Y쪽으로 붙어 있으면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툭툭툭 떨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최저점을 찾을 때에 그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너무나 이렇게 쭉 X축에 붙어서 퍼져 있으면 그때는 내가 뭘 찾으러 갈 때 제일 작은 점, Y값이 제일 작은 점을 찾으러 갈 때에 너무 천천히 찾아서 찾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불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봐왔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2차 함수의 성질을 변화하지 않으면서 X축, Y축으로의 평행이동, 1차 함수의 어떤 Y는 AX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형태, 그 원점을 지나는, 둘 다 원점을 지났었을 때의 기본 형태에서 평행이동, X축으로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러니까 평행이동 됐지만 그것들은 결국에는 뭔가를 가지고 있죠. 뭔가를 걔네들이 가지고 있죠.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질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 인공지능 수학에 아주 가장 기초적인 그런 계기가 됐으면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